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그녀에게도 찾아온 나이의 무게는 견디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러 간 한의원에서 만난 그들은 처음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라는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 가슴 뛰는 비밀 만남, 그리고 남편 몰래 주고받는 달콤한 메시지들.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한 비밀이어야만 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그녀와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새벽 3시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갑자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잠옷이 흠뻑 젖어서 화장실로 향했는데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소용없더라고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눈가의 주름은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서 서랍에서 20년 전 결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정말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28살의 제가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정수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럭저럭 괜찮은 집에서 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 된 것 같을까요? 사진 속의 그 행복한 얼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울하고 지친 표정만 짓게 됐을까요? 결혼한 지 28년 이해가 지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아들 민준이는 26살인데 아직 취업준비생이고 딸 소영이는 24살로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남편은 올해 60살로 회사에서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 같아 보일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완전히 한계에 달했어요.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제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취급했죠. 가족들은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성격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2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거나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정수는 제가 조금만 예민하게 반응해도 또 시작이네. 병원이나 가봐라고 차갑게 말하죠. 심지어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인데 왜 유독 너만 심하게 굴어?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더 심했어요. 엄마 완전 미쳤어. 갱년기 핑계 대고 징징거리기만 해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소영이는 엄마 갱년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병이에요?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데, 제가 원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나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극한까지 화가 났었어요. 그날도 갑자기 열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최악이었는데 남편이 밥상에 앉아서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밥도 서리겄네. 요리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라고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접시를 집어던져 버렸죠.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면서 큰 소리가 났는데 그때 온 가족이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미쳤구나. 이제 접시까지 던지내라고 중얼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준이는 나가면서 엄마 진짜 이상해졌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이상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거야?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 이러다가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그동안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갱년기 모임에 나가면 다들 참으면 돼, 다들 겪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너만 유난히 심하다. 마음가짐이 문제 아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만나봤자 위로는커녕 상처만 받으니까요. 가장 서러운 건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부다운 대화도 하고 서로를 챙겨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심지어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28년 만에 처음으로요. 정수는 당신 옆에서 자면 밤새 뒤척거리고 땀 흘리고 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그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되죠. 혹시 또 갑자기 화가 날까? 혹시 또 열이 올라올까? 혹시 또 가족들 앞에서 실수를 할까? 이런 걱정들로 하루가 시작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로 간 건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됐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완전히 위축되고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어지고 점점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반응이 제일 힘들었어요. 민준이는 방에서 게임만 하면서 엄마가 더 예민해진 것 같다. 요즘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어라고 수근거렸어요. 소영이는 연애 이야기만 하면서 엄마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친구들도 우리 엄마 이상하다고 해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울고 TV를 보다가도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이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번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갱년기니까 다들 겪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만 들었죠. 호르몬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진작에 했죠. 그때 직장 다니는 후배가 한의원을 추천해줬습니다. 언니, 거기 원장님이 갱년기 치료를 정말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제 이모도 거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가보기로 했죠. 한의원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건물도 깔끔하고 주변 환경도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 병원 특유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른 환자분들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표정도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뭔가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분이 바로 강민호 원장님이었어요. 55살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분이었어요. 일반 병원 의사들처럼 바쁘고 무뚝뚝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강민호 원장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라서 정말 힘든 시기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정말 이상하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울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나 봐요. 그동안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의사한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이해한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강민호 원장님은 제가 우는 것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기다려주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천천히 우세요. 그동안 참 많이 참으셨을 텐데. 여기서는 편하게 우셔도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힘드셨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갱년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가족들과의 갈등은 어떤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정말 1시간 반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민호 원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끔 그러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라고 공감해 주시기도 했고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게 언제였는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여기에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버텨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강민호 원장님은 계속해서 갱년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희망을 주셨어요. 미경 씨는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58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갱년기 증상만 잘 관리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치료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벌써부터 다음에 치료받으러 가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약을 잡았어요. 그 시간이 되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한의원에 갔죠.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강민호 원장님과의 대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항상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죠? 집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제 일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과 크게 싸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경 씨 남편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갱년기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니까 실감을 못하죠. 그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내가 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경 씨가 건강해지면 분명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무엇보다 미경 씨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강민호 원장님만큼은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강민호 원장님도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인과는 10년 전에 이혼하셨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미경 씨처럼 가족들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기분을 잘 알아요. 이혼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보다는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시고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병원 끝날 시간이 다 되어 치료가 끝난 날이었어서 그날은 원장님과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댔습니다. 처음엔 강민호 원장님이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도 좋다고 했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가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점점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강민호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강민호 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었거든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의원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지고 강민호 원장님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집에서도 자꾸 강민호 원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이건 그냥 고마운 마음이야.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왜 이러지?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강민호 원장님 앞에서는 예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특히 강민호 원장님이 미경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미경 씨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여성이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젊은 여자들한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결혼한 이후로 남편한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정말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강민호 원장님 눈빛을 보면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심지어 20년 만에 헤어 염색도 했어요. 밝은 갈색으로 말이죠. 미용실에서 완전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이어트도 시작했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강민호 원장님을 만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제가 갱년기 치료받아서 건강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였죠. 강민호 원장님과는 카카오톡으로도 연락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치료는 어떠신가요? 한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런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점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맛있는 음식 드셨나요?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매일 아침 강민호 원장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와 있으면 왠지 아쉬웠어요. 심지어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강민호 원장님도 미경 씨와 대화하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강민호 원장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미경 씨와 대화하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요즘 미경 씨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환자분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설렘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죠. 저도 용기를 내서 저도 원장님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요라고 답장했어요. 그러니까 강민호 원장님이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다행이에요라고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걸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조심스러워졌어요. 이런 감정을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는 더욱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제가 갱년기 치료를 받아서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라고 소영이가 말하기도 했고 민준이도 엄마가 예전보다 덜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치료가 효과가 있나 보네라고 만족해했어요. 모든 게 한의원 치료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은 강민호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치료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미경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강민호 원장님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손길이 아니라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강민호 원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냥 의사가 환자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는 시선이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애틋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철저히 비밀로 지켰어요. 휴대폰도 항상 조심해서 확인했고 메시지도 중요한 건 따로 저장해 두고 바로바로 지웠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표정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런 감정을 들키면 정말 큰일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강민호 원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경 씨, 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 씨라는 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듣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강민호 원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따뜻함, 지혜로움 그리고 상처받은 모습까지도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쁘면서도 혼란스러웠거든요.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일까? 꿈이 아닐까?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거울을 보면서 이런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저도 제 마음을 전했어요. 원장님, 저도 원장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강민호 원장님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요? 미경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군요.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강민호 원장님과의 만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사랑이 담겨 있었고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경 씨, 우리가 이런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걸 누가 알면 안 되겠죠. 미경 씨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의사로서의 명예가 있으니까요 라고 강민호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정말 큰일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만났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서 한의원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강민호 원장님이 저를 살며시 안아주셨어요. 미경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포옹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남편한테도 이런 따뜻한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강민호 원장님이 미경 씨, 우리 다른 곳도 가볼까요? 그래서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죠. 호텔 라운지는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조명도 은은하고 음악도 잔잔하고 마치 연인들을 위한 공간 같았어요. 거기서 강민호 원장님과 마주 앉아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강민호 원장님은 정말 다정하고 로맨틱한 분이었어요. 제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스킨십이 너무 달콤했어요. 미경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이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갱년기 증상도 거의 다 좋아졌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강민호 원장님과 함께 있을 때면 제가 20대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좋게 봤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예뻐지신 것 같기도 하고라고 소영이가 말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한의원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나 보네.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라고 만족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도 커졌어요.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민호 원장님을 만날 때의 그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강민호 원장님과 주고받는 메시지들도 점점 더 진해졌어요. 미경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미경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당신 없는 하루는 정말 길고 지루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어느 날은 강민호 원장님이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예쁜 목걸이였는데 미경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받아주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쁜 목걸이였어요. 섬세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는데 제 취향을 정확히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했더니 미경 씨께 드리고 싶어서 샀는데 받아주시지 않으면 속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받았는데 집에서는 절대 착용할 수 없어서 한의원 갈 때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민호 원장님이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미경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용기가 있나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미경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8년간의 결혼 생활과 나머지 인생의 행복 사이에서, 가족의 체면과 개인의 존재감 사이에서, 안전한 현실과 불확실한 사랑 사이에서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평생을 함께 산 가족들을 어떻게 버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마침 민준이가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저 드디어 취업됐어요. 이제 엄마 아빠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소영이가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며 울면서 집에 왔어요. 3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저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배신하는 걸까요? 딸의 순수한 상처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도 결국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이를 안아주면서 사랑은 때로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위해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저 자신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 며칠 후 저는 강민호 원장님을 만나서 제 마음을 전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가족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특히 소영이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민호 원장님은 실망스러워 하시면서도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알겠어요, 미경 씨. 미경 씨가 그런 선택을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경 씨의 장점 중 하나니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 그런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별을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는 게 좋겠어요. 계속 이러면 서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경 씨 가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라고 강민호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만남에서 강민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쉽고 그리웠지만 동시에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다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거든요.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호 원장님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다른 한의원에서 갱년기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 정수도 제가 치료받아서 좋아진 걸 보고 예전보다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가끔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고생했어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제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됐어요. 요즘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이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한테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라고 말해주면서 제 자신도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며칠 전에는 우연히 거리에서 강민호 원장님을 만났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담담하게 인사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좀 아팠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어요. 가끔 강민호 원장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짧은 사랑이 저에게 준 것들이 정말 많아요. 다시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셨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때로는 사랑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인연의 소중함. 이런 것들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사랑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강민호 원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한 번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58살의 저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해요.
주름은 여전히 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해졌어요. 강민호 원장님이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기억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가끔 커피 한잔 할까? 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해요. 물론 강민호 원장님과 느꼈던 그런 설렘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소영이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소영이가 엄마 요즘 정말 예뻐지신 것 같아요.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이도 취업한 후로 더 성숙해졌어요. 가끔 제 어깨를 마사지해 주면서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여성분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편이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나는 이제 다 늙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예전에 제가 생각나요.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물론 강민호 원장님과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려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요라고 말이죠.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그리고 꽃꽂이도 배우고 있어요. 예쁜 꽃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강민호 원장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미경 씨는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시는지.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58살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말이에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조용하고 깊은 사랑도 있고 희생적인 사랑도 있어요. 제가 강민호 원장님과 나누었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분이 보내주셨던 목걸이를 꺼내서 바라봐요. 이제는 착용하지 않지만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그 시절의 설렘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도 깨달아요. 사랑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강민호 원장님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중년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사랑과 성장을 통해 다른 분들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걸.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